네, 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 또 시작을 이길 수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을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대외 변수에 그렇다 치고 미국이나 국내 이제 실적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어제 매일 장본 남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증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는 I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가고 있고 또 바이오주 일부 어제 HLB나 신라젠 제가 봤을 때는 이상급등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또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예요. 바로 실적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재료들이겠죠. 어제는 썬데이토즈 저점 매수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 대비해서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은 또 한번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주제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매일 장본 남녀 주제는 바로 3분기 바닥 실적주 공략입니다. 네. 단순히 3분기 실적주 공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늘 좀 실수하는,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바닥 실적주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가 놓여있는 위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주식 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가지들 다 쳐내고 보면은 낮게 사서 높게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먹는 거. 이게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적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종목이 실적이 좋다더라, 이 종목이 이번에 뭘 팔아가지고 대박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퍼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면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료만 보고 이번에 실적 좋다 그래서 그 종목 매수했다가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만 잘 나오는 경우, 아니면 2019년 하반기만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그런 기대감이 쭉 반영됐다가 만약에 실적만 잘 나온다는 얘기 보고 들어갔다가 이번 연도가 최고점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시죠. 보면은 먼저 기업 실적 시즌이 임박했고 이번 주에 이제 또 본격화돼요.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제 발표되면 그때부터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텀이 좀 살짝 있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하죠. 대형주들 이제 미리미리 좀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11월 중순까지는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실적 발표를 한 거를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들어가면 늦죠. 항상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라는 거는 재료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재료 이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내년까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보고 매수하는 거는 상관없겠으나 예를 들어 실적만 딱 보고 단기 급등을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3개월, 6개월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수 경기 영향 없는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성으로 실적 나오는 종목들 말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1%대에 머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그 우리나라만 유독 뭐 전 세계에서 잘못해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6%대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6%도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 중국의 기업들의 이 회계 투명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제 장부 조작도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지방 정부의 어떤 그 과도한 지원으로 좀 부풀려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뭐 5%대에 진입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증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양적 완화 계속하고 있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경기 침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수 경기에 영향이 좀 없는 그나마 이런 종목들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요즘에는 네. 이렇게 그 시장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좀 극단적으로 좀 나뉘게 돼요. 그래서 늘 소비가 꾸준히 일어나는 좀 상류층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뭐 실직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좀 빈민층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경기 영향이 없다라는 말은 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면은 물론 뭐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를 해지하는 거는 돼요. 네. 그러나 전 세계의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해외 중국 쪽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리스크가 있을 수 그렇죠. 있겠죠. 그 중국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나라로 가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 종목 보면서 네.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정보는 남녀.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매일 정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JS 코퍼레이션이네요. 네, 우리 매일 장본 남녀를 애청하시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생소하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시면, 이거 이렇게 하실 건데, 네. JS 코퍼레이션은 핸드백, 명품 가방을 OEM, ODM에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가죽 이쪽과 연관된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예요? 주로 네. 이제 어디에 납품하냐면, 네. 대표적으로 마이클 코어스, DKNA, 뭐 네. 이런 주요 거래처가 이제 대부분 그쪽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명품백을 사면 뭐 구찌, 루이비통, 샤넬 이런 가방들도 물론 유럽 본사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또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면 워낙 손기술이 좋고 네. 그다음에 핸드백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에 가도 퀄리티 높은 가방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JS 코퍼레이션은 국내에서 핸드백 OEM, ODM으로 2위 회사예요. 그럼 1위는 어디냐? 바로 시몬느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아직까지는 상장이 안 돼 있고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 매출이 1조가 넘어가요. 거기는 우리나라 그냥 흔히 들으면 아는 루이비통이나 뭐 프라다 이런 명품 브랜드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또 이제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위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면 2위 회사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경기 침체가 와도 좀 양극단으로 나뉜다고 한 게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JS 코퍼레이션처럼 지금 해외 오더를 받아서 특히 명품 소비나 이런 쪽으로 전방 산업이 명품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도 한정 수량으로 나오는 슈퍼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완판돼요. 출시하기도 전에. 네. 딱 한 대 만들어 놓고 오더를 뭐 500대 한정, 1000대 한정으로 받으면 전부 그 출시하기도 전에 다 완판이 됩니다. 중동 부자들, 뭐 미국 부자들, 전 세계 부자들 다 사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물론 JS 코퍼레이션에서 만드는 마이클 코어스나 뭐 DK 애너잉 같은 이런 그 고가보다는 중저가 그렇죠. 명품 약간 위주죠. 그 준명품 네. 정도로 불러야 되는데요. 그 준명품이라도 당연히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매출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전 차지하는 해외 매출 거의 90% 이상이 지금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겨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자파나 이런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도 껴있고. 뭐 연말이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JS 코퍼레이션은 3분기 실적이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데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 그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노하우를 베트남에 좀 전수를 해주고 거기에서 값싼 인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죠. 네. 핸드백 같은 경우나 이제 명품 가방은 앞으로 여러분들 그 아디다스 공장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500명이 일했던 이 공장을 독일 본사로 옮겨가지고 여기 아디다스 공장을 옮겨서 지금 뭐 10명만 딱 일하고 엔지니어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 전자동화 이렇게 되는데 그 명품 가방은 아무리 이 시대가 바뀌어도 네. 저는 자동화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올라오더라도 사람이 만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손으로 만드는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런 그 브랜드들은 유독 초고가인 이유가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만드는 인력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에르메스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그 인력들의 평균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그 명품을 만드는 이런 그 분위기는 앞으로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돼도 이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자, 뭐 길었는데 내용이 자, 그러면 차트 포인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먼저 2016년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1985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상장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4년이 좀 안 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 동대문에서 봉제 공장에서 이제 가방 만들고 이랬던 그 기술력이 계속 뭐 중간에 힘들어지고 도산한 기업도 많지만 이 JS 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비상장 회사인 시몬느 같은 회사들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쌓아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2016년 상장 이후에 주가가 꾸준한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보통은 그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때는 그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재무 구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들을 좀 상장 당시로 좀 맞춰 놓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그 신부가 굉장히 이쁘게 결혼식 그 화장을 하듯이 신부 화장을 하듯이 상장할 때는 그 재무 구조나 이게 굉장히 이쁘게 좀 맞춰놔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약간 뭐 그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증권 용어로 그런데 이제 이런 왜냐면 비상장일 때 창투사에서도 많이 사놓고 그 다음에 공모할 때도 사모펀드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공모 시장에 많이 들어갔다가 상장할 때 막 2배, 3배까지 뛰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상장 당시에 또 대주주들도 좀 어느 정도 현금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재무구조나 이런 거를
가장 최상으로 맞춰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품이 빠지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그냥 그 재무구조, 재무제표의 그냥 본 그 가치로만 봐도 충분하다. 더 이상 이제 마사지를 받은 재무구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전 직전 물량 소화 시점이다. 한번 네. 직접 한번 보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그러니까 주봉으로 좀 멀리 볼게요. 주봉으로 멀리 보시면 자, 그 상장은 이때 했습니다. 자, 상장 시점이고요. 여기가 상장 시점이었고, 지금은 그 주봉이에요. 참고로 주봉인데. 이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서 3년 가까이 이제 됐습니다. 3년 가까이 됐고, 상장 시점 대비해서 지금 약 50%, 그러니까 반토막 났어요. 시가 대비해서. 그만큼 충분히 좀 조정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일 때 투자했었던 뭐 기관인 투자자들도 좀 어느 정도는 다 나가고 이제는 다시 주목받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이제 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1위 기업인 시몬느가 또 상장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느가 사실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물론 일단은 이제 JS 코퍼레이션이 이것만 이제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예전에 여러분들 뭐 쿠쿠전자나 아니면 넷마블 상장할 때는 그 업계의 대장주가 상장할 때는 다른 그 섹터들,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 대장주가 상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부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투자 포인트 보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앞에서 얘기를 다 했는데요. 우선은 그냥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네. 국내 2위의 OEM,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그 마이클 코어스에서 우리 이거 이런 식으로 핸드백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겁니다. ODM이라고도 따로 있는데요. ODM은 직접 그 주문자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JS 코퍼레이션에서 만들어가지고 역제안을 하는 걸 ODM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자, 그래서 마이클 코어스, 뭐 게스 등 해외 브랜드의 OEM, ODM 업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뭐 90% 이상 되기 때문에 네. 국내의 어떤 경기 영향을 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좀 리스크 해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 최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 최대라는 말은 그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이 또 좀 잘 나오면 또 주가가 실적 나오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시장 얘기를 들을 수 네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JS 코퍼레이션과 추가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 기업 내용들은 제가 이따 오후 5시 MBN골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만나본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